예, 무화과님. 느낌의 내용이 알아지는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이 느낌의 내용이 알아지면 역시 느낌이 알아지는 것 같은 것인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자, 이 실제로 같은 것은 아니기는 한데, 자, 뭐라고 그럴까? 음, 이, 자, 우리가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라고 그럴까, 음, 이, 음, 내용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뭔가 이 내용은 마치 말과 글로서 우리가 어떤 스토리로서 내용으로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죠. 전부 가령 이 이야기로 이렇게 말과 글로서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은 알아지는 것 같은 이렇게 되죠. 어? 그런데 실제로는 자 그것은 더욱 더 가령 우리는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마치 한국말로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은 겁니다. 미국 사람은 당연히 영어를 배웠으니까 마치 어떤 이 알아지는 내용이 영어로 이렇게 전부 다 표현되는 것 같은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그렇게 되는 것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르죠. 그렇지만은 같은 게 있어요. 즉, 이 인식 내용에 그런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 가령 우리가 사진과 같은 어떤 그런 이 말과 글이 아닌 그런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보이면은 그 이미지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지요. 당연히 영국 사람도 똑같고 독일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알아지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이미지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령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미국 사람은 영어로, 영국 사람은 영어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 같은 거죠.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조건화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그런 그 이미지라고 하는 이것이 그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조건화돼서 해석이 되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맨 느낌 그럽니다. 맨 느낌. 즉 어떤 해석이 되면은 이 조건화된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느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 느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 어떤 그대로 느껴짐이 있고 그 느낌에 대한 해석이 있고 이렇게 해서 느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느낌 또는 이제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석된 느낌 또는 이것을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오염된 따위 오염 즉 잘못된 이해로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로 해석된 잘못된 이해화된 그래서 이것을 오염됐다라고까지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이제 뭐 우울감이니 뭐 저항감이니 불안감이니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이런 것도 돼요. 뭐 즐거움이니
또는 그 즐겁지 않음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염된 생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가 처음에 알아지는 그 느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느낌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이 얼음과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이 지금 현재 가령 공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와 공기가 느껴지는 거와 물이 느껴지는 게 다르죠. 그러면은 이 다름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다름은 왜 다를까요? 자, 그것은 결국에는 이 전부 다 우리는 공기니 물이니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또는 이 나무니 좋습니다. 공기, 물, 돌이라고 할 때 돌이 닿아지는 느낌과 물이 닿아지는 느낌과 공기가 닿아지는 느낌이 다르죠. 이 다른데, 가령 이 다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다름이라는 것은 가령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런, 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어떤 움직임도 없고 어떤 작용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돌에도 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 돌 안에 수없는 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에도 수없는 작용들의 현상이고, 돌도 수없는 작용들의 현상이고, 공기라는 것도 수없는 작용들이 있는 거죠. 그 현상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작용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이 상황에 따른 작용의 비중이라고 그럴까, 밀도라고 그럴까, 또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름으로써 마치 다른 느낌 같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작용으로 보면은 사실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걸로 보면 다를 게 없는 건데, 예? 가령 이것이 이제 어떤 데는,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거기서 원자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온도가 낮으면은 좀 천천히 일어나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작용들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맨느낌 그럽니다. 맨느낌. 그래서 이 맨느낌이 경험 사실인 거예요. 바로 이 경험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맨느낌이 있으니, 즉 맨느낌이라는 것이 가령 들림이든 또는 이 알아짐이든 느껴짐이든 이런 건데, 이게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석, 즉 그것이 이제 조건화돼서 요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 이런 것이 마치 스토리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이것을 상이라 그러는 거죠. 이것을 상.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느낌과 이 느낌은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인가? 즉, 이 맨느낌은 같은 건데, 이 생각의 느낌은 다른 느낌이죠. 다른 느낌인 거예요. 생각의 느낌은 다른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나로 알아지는 거죠. 아예 생각의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 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소리가 고막에 와서 닿으면은, 고막에서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고막의 느낌에는, 예를 들어서 소리가 아주 크면은 마치 아픈 것 같은, 고막에 막 우리가 기가 아픈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귀를 가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가령 또 어떻습니까? 눈이 아주 부시면은 눈이 아픈 것 같은 거죠. 자, 소리가 아주 큰 소리는 고막이 아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아프다는 것을 빼고 어쨌든 고막에 적은 소리와 닿았을 때와
큰 소리가 닿았을 때 고막의 느낌이 다르죠. 고막의 느낌이 달라요. 자, 고막의 느낌. 이 느낌이 맨 느낌이고, 이 느낌은 바로, 뭡니까? 일어나는 그 작용 그 자체고, 그거고, 바로.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있으니, 이 고막의 느낌이 있으니 뭡니까? 우리는 이 신경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신경이라 하는 이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 전기 신호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역시 그것도,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즉, 그것도 작용의 연기 작용으로, 자, 신경이라는 그 또 작용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령 뇌라고 하는 그런 현상의 어떤 그 작용이 이제 알미라고 하는 작용, 거기서 의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의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의식이 일어날 때 요 귀 고막의 어떤 그런 어떤 이 들림이라는 그 느낌, 들림이라고 하는 그 작용, 그리고 그 작용의 느낌, 느낌이 있으니 알미, 그것에 대한 알미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한 해석도 같이 일어나 가지고 요 알미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생각은 바로 요 느낌에 의해서 고막의 그 느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학교에서 배운 거, 어디서 읽은 거, 어디서 들은 거, 이런 것에 의해서 바로 그 해석이라고 하는 그것이 생각이라 하는 것이 작용이 돼서 이것이 같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알아지다 보니까 마치 요 인식 내용, 생각의 내용을 알아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거죠. 다른 작용이죠. 그래서 그것은 같다라고 할 수가 없고,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고막의 그 맨 느낌, 맨 느낌도 다른 것 같죠. 즉 작은 소리가 고막에 닿았을 때와 큰 소리가 고막에 닿았을 때 다른 그 느낌이 다르죠. 바로 그런데 그것은 해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냥 일종의 알미인데, 알미여도 그것도 우리는 뭔가 느껴짐이죠. 자, 고막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느껴짐이죠. 그 또한. 예, 바로 그렇게 느껴짐, 그 느낌은 바로 들림이라는 작용 그 자체, 그거 같은 거지만은, 그러나 해석된 어떤 인식 내용,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자, 뭡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과 공이 같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의 내용과 생각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식도 공이라는 거죠. 이 들림이라는 것은 그러죠. 식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현상은 들림이라는 식 작용과 같은 거라 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무화과님, 그렇습니다. 자, 혹시 뭔가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또는 뭔가 새로운 의문이 있으시다면은 계속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무화과님. 자,
느낌의 내용이 알아지면 역시 느낌이 알아지는 것 같은 것인지요? 예, 사실은 한꺼번에 알아지는 것 같은데 보세요. 어떻습니까? 느낌의 내용, 그러니까 뜨겁다 또는 차다 라고 하는 이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실제 맨 느낌은 아니죠. 생각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데 우리는 이 인식된 내용으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왜? 워낙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령 우리의 인식에서 구분돼서 인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분돼서 인식될 수가 없고 하나로 인식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 작용 이치로서 볼 때는 다른 작용이죠. 다른 느낌이죠. 다른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인가? 가령 바로 인식 내용에 느낌의 내용에 무주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면은 어떻죠? 그러면은 바로 사실의 경험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의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로 구분해서 알아질 수는 없지만은 내용의 무주이면은 바로 사실의 경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들림은 들림이고 생각작용은 생각작용이고 바로 의식에 의해서 들림도 알아지고 생각작용도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들림이라는 사실도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고 생각작용이 일어나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용으로 어떤 느낌의 내용으로 지금 경험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경험이 그러해라고 단정적인 규정적인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은 바로 사실이 경험되기는 했는데 마치 경험되지 않은 것과 같은 인식 내용만 경험된 것 같은 착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인식 내용의 무주이면은 바로 사실의 경험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바로 사실의 경험 상태를 바로 도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사실의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달음은 뭔가? 바로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통찰,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통찰된 것을 단조로 이야기하면 바로 무상무와 고라고 하는 이것, 삼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알아진다고 하는 이런 착각 상태가 되면은 사실이 알아지지 않는, 사실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착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의 경험 상태라고 할 수가 없고 경험이 되기는 됐는데 이 착각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찰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무화과님 바로 그러합니다. 예. 자, 무화과님, 알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도의 상태라는 생각. 자, 그런데 알아지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알아지는 측면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알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도다. 이런 건 그냥 생각 노름이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는 실제 그러한 경험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지, 가령 도라는 경험 상태는 어떠한 거다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알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그 도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경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가령 당연히 알미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은 생각이고 들림은 들림이고 라고 그러니 알미라는 입장은 항상 도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생각이 알아지고 생각으로 인식되는 것 같은 바로 생각으로 알아지는 그것이 실제 경험되는 것 같고 지금 인식 내용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착각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경우도 역시 바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똑같이 알아지는 것일 뿐이죠. 알미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작용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을 도라고 이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인식 내용에 무주라고 하는 인식 내용으로 규정 단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그걸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측면에서 보면은 도라는 상태가 든다.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그냥 생각 노름이지 생각이지 도라는 것은 개념적인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 상태가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알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도의 상태다 생각 이것은 그냥 생각 노름이에요. 생각 노름. 이렇게 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라는 경험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삶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즉 어떤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무화과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무화과님. 알아지는 건 역시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알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지죠. 예,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고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고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껴지고 알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지죠. 예, 알아진 건 역시 아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그것도 주체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그리고 아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미라 하는 그것이 주체도 아니고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도 주체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그 알을 아는 아는 어떤 주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도라는 경험 상태인가? 항상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를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인식 내용이 경험 사실이라는 착각 상태면은 도라 이름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도다 누구나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는 이 이치를 모르는 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인 겁니다. 그냥 머리 관념 노름 생각 노름일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기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도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자 지금 무화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 즉 뭡니까? 생각의 머무름이 없이 알아지는 그대로 라고 하는 것이 도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러하구나 라고 어떤 이 머리로 이해되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일종의 자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 이런 경험 상태가 바로 도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실제 경험으로 확인된 이 자각으로서 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 그냥 매 순간이 바로 도라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구나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도가 온전히 닦아지는 온전히 일상의 매 경험 상태가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바로 이 세 번,
세 가지 측면으로 다 되어져야 비로소 도가 다 닦여졌다. 즉 그러해야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제 더 이상 삶의 괴로움이 없는 삶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다. 즉 이 초전법륜경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고멸, 괴로움의 소멸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런 경험 상태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화과님. 예, 자, 무화과님, 도의 상태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상태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묘해지는 거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묘해집니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묘하게 느껴진다. 되어지는 그 자체가 뭐가 되어지죠? 뭐가 되어지죠? 자, 앞에 도의 상태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 예. 자, 그렇죠? 왜? 가령 그 나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없으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가령 참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도라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참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뭐 완전 무결하고 영원하고 항상한다 그러니까 돈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행인 이런 것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뭡니까? 정말 참나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삶이 괴로울 리가 없지요. 참나가 가령 어떤 실제 주체로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알고 다 하는 거라면은 괴로울 리가 없죠. 괴로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도라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묘하다고 그랬는데, 도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는 어떤 잘못된 이해, 착각이 있으면은 도라는 경험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가령 도라는 상태는 뭡니까? 자각이 있으면은, 즉 잘못된 이해가 없으면은, 착각이 없으면은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각으로 도라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착각이 있으면은 도라는 경험 상태가 안 되어지고 자각이 있으면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각이 없는 처음에 괴로워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럼 도라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건가? 도라는 상태가 될 수가 없으면은
결국 깨달음도 자각도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자각이 없는 경우 도라는 경험 상태는 뭔가? 바로 모른다라는 자각, 즉 무지의 자각이. 자, 제가 앞에 이야기한 자각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깨달음, 이치에 대한 자각이고, 도라고 모르면서 어떤 이 이치에 대한 알미 없는데, 즉 어떻게 보면 이 이치에 대한 밝음은 없는데 돌아가는 경험 상태가 되는 것은, 기존에 내가 안다는 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겠네, 네? 라고 하는, 이거로 인해서 정말 내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된 내용이 모든 것이 다 촉구화돼서 작용되고, 심지어는 옳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옳아서 옳은 건지, 아니면 과거에 어디서 들은 것에 의해서 옳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통 인식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자각, 즉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바로 무지의 자각, 즉 숭산 스님이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단지 모를 뿐이라고 하는, 진정 모른다라고 하는, 정말 이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는 바로 무지의 자각이 되면은, 정말 모른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역시 바로 인식 내용을 붙잡지 않는, 인식 내용으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그냥 알아지고 사라질 뿐이게 되는 바로 이러한 상태가 돼서 바로 도라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자각, 이제 이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도라는 상태가, 즉 이치를 모른다라는 상태에서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가령 이런 것은 또 어떻게 그것이 눈치채어지죠? 삶의 경험이나 바로 이러한 대화에서 문득 자기 자신이 되돌아 보여지고 경험이 되돌아 보여져서,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렇다라고, 맞다라고,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그럼 도대체 정말 모르겠네. 정말 어떤 인식 내용으로 규정할 수가 없네. 그래서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무지의 자각이 된다면은, 단지 모를 뿐이면은 그러한 경험 상태가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각이 일어나고, 자각이 있으면은 그 자각에 의해서 이제 무지가 없으니까 더더욱 이제, 그러니까 모름이 없는 자명이라고는 스스로 분명한 이러한 경험 상태로서 도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화과님.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모름은 묘하지만은 그런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묘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아, 저는 이 FHELD23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퍼헬더? 퍼헬더? 아니면 이게 뭐라고 읽습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죠? 하여튼 23님 도의 상태라는 게 따로 있는 것입니까? 도의 상태라는 게 따로 있는 것입니까? 가령 중생의 입장에서는 따로 있지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중생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는 중생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의 경험 상태는 도의 상태라고 이름할 수가 없죠.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죠. 바로 착각의 경험 상태,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상태, 경험되지 않는 것을 경험되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상태. 그래서 중생들의 경험 상태를 전도몽상이다라고 그러죠. 전도, 뒤집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그냥 꿈 같은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꿈 같은 그런 것을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전도몽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 상태는 도의 상태라고 이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지 않는 경험 상태가 있으니까 도의 상태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도의 상태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뭡니까? 중생의 경험 상태는 전도몽상 상태, 즉 착각 상태. 그래서 도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가령 예를 들면 부처의 경험 상태, 중생과 부처를 두고하면 부처의 경험 상태는 그러니까 전도몽상이 없는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착각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도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 자, 평상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평상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알아지고 들리고 보이고 하는 거죠. 알아지고 보이고 그냥 그런 거죠. 누구에게나 어떻습니까?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고 그냥 알아지죠. 그리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바로 단지 그러한 경험 상태면은 바로 그냥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상태는 도라고 하는 건데 중생들은 평상심의 상태가 아니 어떤 겁니까? 자, 어떤 인식 내용, 생각의 내용을 의미를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규정 단정하고 그래서 평상이 아니 평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 그냥 생각이 일어나서 알아지는 그대로. 자, 그냥 이러한 경험 상태가 바로 이게 평상이. 근데 중생들은 그게 아니라 인식 내용을 가지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하고, 인식 내용,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함이 평상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심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이게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게 뭐라고 발음합니까? 영어. FHELD, 이럴.
도의 상태가 따로 있다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리는 전체지, 전체지 부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예.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닌 겁니다. 보세요. 도의 상태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닌 것은 착각이라는 거지, 실제로 착각이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착각이 없으면 바로 도라는 거죠. 근데 착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착각인 거예요. 자, 도라고 하는 것이 왜 진리인가?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일 때만 어떤 이 깨달음이 일어나고 삶의 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가령 이 예외 없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도의 상태다, 이게 이런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착각은 그냥 착각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도라고 하는 것이 왜 진리라고 하는 거냐? 도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착각이 없는 그냥 사실의 경험 상태고, 이러한 경험 상태일 때 괴로움이 없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러한 경험 상태일 때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없는 해탈의 삶이 된다. 그래서 바로 도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 이것이 바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다른 길이 없다. 예외 없이 누구나 바로 이러한 도라 이름하는 이런 경험 상태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지, 누구에게나 다 도라고 할 수 있어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23님. 그러니까 바로 진리란 말을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23님. 반야신경에서 번뇌적 볼이란 말이랑 맞지 않는군요. 괴로움이 계속 없는 상황이란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착각 아닙니까? 예. 이 23님은 이 번뇌적 볼이란 말을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해석하셔서 그런 겁니다. 번뇌적 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번뇌라고 이름하는 경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번뇌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 인식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번뇌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자, 번뇌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실상이라는 그 측면에서는 볼이라고 하는 그 실상 측면과 다르지 않다. 이래서 번뇌적 볼이라고 하는 거지. 바로 그 인식 내용에 빠져 있는, 인식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인식 내용으로 규정 단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번뇌인데, 그런 번뇌가 바로 볼이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그 현상이 가리키는 실상, 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실상, 이 실생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인 거예요. 즉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 말과 같은 맥락인 거지, 번뇌라고 하는 인식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23님은 가령 이런 말을 그냥
자기의 어떤 견해로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괴로움이 계속 없는 성이라는 것이 그 말이야말로 이상적인 착각이 아닌가요? 예, 예. 괴로움이 계속 없는 성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착각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도라는 경험 상태에서는 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에서는 괴로움으로 인식되는 것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어도 그것이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에서는 괴로움이라고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 없는 그러한 삶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령 해탈의 삶, 즉 이 중도로서 명지와 해탈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해탈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23님. 자, 견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묻기 전에 23님은 견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셨습니까? 가령 23님이 견성이라고 하는 말 뜻을 모른다면은 그러면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겠죠. 예, 자, 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셨나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차가생님. 뭐, 반야신경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번뇌적 보리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뭐, 굳이 반야신경에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착각이 아닌 실상을 얼핏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23님. 그럼 실상이라는 것이 뭔가요? 좋아요. 착각이라는 것은 잘못한다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런데, 실상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신 겁니까? 차가 선생님, 저도 몰라요. 어디에 나오는지. 착각, 예. 자, 23님. 착각 이전에 존재한다고요? 착각 이전에 존재한다면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것은 뭐며, 착각은 뭡니까? 그러면 착각은 뭐가 하며,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착각하는 것은 뭐며, 착각은 누가 하며,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존재가 왜 착각을 하죠? 존재가 존재를 몰라요? 존재가 착각을 해요? 23님. 예. 자, 착각이 아닌 실상을 얼핏 보게 되는데, 자, 실상이란 것이 착각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실상을 얼핏 보게 되는데, 뭐가 얼핏 봅니까? 실상을 뭐가 얼핏 봅니까? 얼핏 보는 그게 뭡니까?
착각은 생각이 만드는 상이고 존재는 생각 이전에 있는 것이죠. 착각은 생각이 만드는 상이라고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죠. 생각이 만든다라고 해서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왜 착각이 일어나죠? 왜 착각이 일어나죠? 착각이란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생각이 착각을 만들어요?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이 뭐 착각을 일으키고 뭐 자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냥 지가 일어나고 지가 사라지죠.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생각이라는 것을 상이라 그러는 거고 그냥 생각이라는 것이 상이라 그러는 거지. 생각이 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생각이 착각을 만든다고요? 생각이 착각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죠. 생각은 그냥 생각인데 착각은 누가 합니까? 착각은 왜 일어납니까? 자, 존재는 생각 이전에 있다. 존재가 생각 이전에 있는 거라면은 존재가 왜 착각을 하죠? 생각 이전에 있고 생각 이전에 있는 그 존재가 왜 착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 존재 말고 그 존재를 얼핏 보게 되는, 얼핏 보는 그건 뭡니까? 생각 이전에 있는 그 존재를 얼핏 보는 그놈은 뭐죠? 그거는 뭐죠? 그게 부처가 말한 불성. 그럼 불성이 그 존재를 봐요? 그럼 불성과 생각 이전의 존재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불성 따로 있고 착각 따로 있고 존재 따로 있나요? 생각 이전의 존재 따로 있나요? 23님? 자, 생각 이전에 있는 존재는 뭐며 부처가 이야기한 불성은 뭡니까? 예, 같은 것이면은 보세요. 그 존재가 생각 이전에 있는 존재가 왜 착각을 하나요? 그리고 존재가 존재를 갖다가 얼핏 봐요? 존재가 존재를 얼핏 봐요? 존재가 자기 자신을 얼핏 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가령 생각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 존재가 생각 이전에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으로 인해서 착각을 하게 되고 도대체 착각이 왜 일어나며 그리고 그 존재가 자기 자신을 얼핏 보게 돼요?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착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생각 이전에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착각은 왜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생각이 착각을 해요? 생각이 착각을 해요? 예, 좋아요. 그런데 생각 이전에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착각은 왜 일어납니까? 생각에 이전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불성인데 도대체 불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왜 착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 생각에 동일시 되니까 착각이 일어나는데 예, 이게 기본이라고 해요? 아니, 생각 이전의 존재가 있고 불성이라고 하는 생각 이전의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존재, 불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생각의 동일시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생각 이전에 존재가 없다면은 뭐 가령 불성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가령 생각의 동일시라든가 이런 착각이 일어나겠지만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생각 이전에 이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바로 불성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거라면은 그러한데 어떻게
착각이라는 것이, 생각의 동일시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바로 그 불성, 더구나 불성이라는 거, 생각 이전에 있는 존재가 부처가 말한 불성이라는데, 불성이라고 23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불성이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있는데, 가령 그 이후에 일어난 생각의 동일시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런 불성의 존재에 있어. 예. 자, 좋습니다. 이제 23님의 이 가령 어떤 견성에 대한 이제 견해가 어떤 것인지 알았으니,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좋아요. 부처님이 불성을 이야기했다고요? 예, 부처님은 불성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무아다라는 거죠. 즉 이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즉 거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아라는 거고, 한자로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도 말에 어떤 제가 인도 말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도 말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그럽니다. 리얼리티. 어떤 실체, 주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죠. 항상 있고 영원하죠. 예, 항상 있고 영원하다는 그것을 리얼리티, 실체라고 그러고, 이걸 나라고, 한자로 아라고 번역한 것을 한국은 나라고 번역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 무아, 나란 것은 없다. 실체 주체라는 것은 없다. 부처님도 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그 아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아라고 쓴, 그 당시 브라만 교에서 아라고 쓴 바로 그 바로 실체, 주체라고 하는 그 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라마나 마리시 책을 번역하면서 그것을 진아니까 그것은 한글로 번역하면 참나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것을 이 인도 말로는 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라마나 마리시의 지금 라마나 마리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마리시의 어떤 정통 어떤 가르침을 이어서 하는 그 단체에서 만든 라마나 마리시의 일생 삶에 대한 일생에 대한 어떤 비디오를 가지고 그 특별 법회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나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아라는 것이 바로 뭔가, 바로 실체고, 그러니까 항상하고 영원하고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똑같은 인도 사람으로서 바로 똑같은 아인데, 바로 브라만교, 힌두교의 그런 아는 없다 라고 해서 무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령 생각 이전의 존재라고 하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존재가 없어요. 존재란 없다는 거죠. 주체, 실체라는 것은 없이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고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만교, 힌두교에서는 그 아를 뭐라고 그러냐? 항상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또 있어요. 지복, 지극한 복, 즉 괴로움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즐거움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을 이 참나, 진짜 나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것을 유희, 릴라라고 이야기하죠. 즉 유희는 뭡니까? 우리가 즐거운 춤 같은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즐김이라고 하는 기쁨의 놀이 같은 이것을 유희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바로 그러한 지복 상태고 항상 하는 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하는 그런 것은 없다. 무아 그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이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지복 유희 릴라가 아니라 일체 개고 불안정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령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불승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 이전의 어떤 존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그리고 생각 이전의 존재 이런 것은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가령 이 부처님의 어떤 실제 어떤 이 깨달음 경험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 거고, 우보고사의 경험에도 생각 이전의 존재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지금까지 발전된 그러한 물리학에서도 어떠한 항상하는 것은 없다. 어떠한 존재는 없다.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물리학에서 상식인 겁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아무리 우주 만물 만상을 다 해봐도 항상하고 영원하는 어떤 실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관념이다라는 거고 잘못된 이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를 갖다가 팔면 안 돼요. 부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존재라는 것은 없고 그런 실체, 항상한 것은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의 불성을 부처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생각 이전의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건 누가 알아차립니까? 자, 자, 생각 이전의 존재가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건 누가 알아차립니까? 거기서 누가라는 것은 없죠. 누가라는 것이 없이 가령 알미라는 작용의 현상이 알아짐이라는 거죠. 알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미라는 작용도 바로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있고, 들림이라는 알미 있고, 들림이라는 알미 있으니 의식이라고 하는 알미 있고, 자,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일어나는데 바로 알미라 이름하는 그 정신작용의 현상이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짐인 거지, 거기에 아는 주체인 누가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하다라 그런 거고, 우보고사의 경험에 또한 그런 주체 누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 이전의 존재가 없다면은 반야신경에서 고진멸도도 없다고 자기 말을 부정하는 것처럼 넷띠 방편을 쓴 것이지 불승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소승쪽에서 말한 것이고 대승에서는 긍정어법을 써서 참자라는 말을 쓰는 것 뿐입니다. 뭐 그것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말이 아니라, 말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가 중요한 겁니다. 가령 말의 표현, 뭐 방편이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령 아무리 방편이어도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수행에서의 말 중에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할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이 방편을 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참자, 뭐 참나라고 뭔가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무지를 조장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일 뿐이죠. 그리고 반야신경에 가령 이 없다 부정한다는 것은 뭐죠? 뭐죠?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관념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가령 그것이 방편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령 왜 무상 무와 고를 왜 삼법인 그럽니까?
법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말은 바로 진리다,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원래 그 법이라는 것은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즉 작용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짐, 그것이 무상이고 그것에 대한 주체가 없고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이 불안정,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법, 진리에 이렇지 않으면, 이와 다르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령 이것을 방편으로 쓰고 진짜 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게 오히려 부처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작용이 있는데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면은, 예? 23님. 그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성이라니까요. 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생각 이전의 존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 이전의 존재가 있다면서요. 그게 불성이라면서요. 그러면 스스로 지금 앞에 말과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그 작용이 불성이라면은 생각 이전의 존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작용, 그래요, 좋아요, 연기작용, 작용의 연기, 그것이 불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생각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 아닙니까? 스스로 지금 23님은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 자, 생각을 알아채는 작용이 불성이라면은 생각을 알아차리는 작용, 그러면 알미라고 하는 그것만 불성이라는 건가요? 예? 예. 자, 보세요.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 이전의 존재가 있다라 그러고, 생각 이전의 존재를 눈치채는 게, 예? 그게 견성이라면서요. 그리고 생각 이전의 존재가 불성이라고 부처가 이야기한 불성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각 이전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작용, 가령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작용이 있으니 생각작용이 있고, 즉 들림이라는 작용이 있으니 생각작용이 있고, 또는 보임이라는 작용이 생각작용이 있고, 느낌이라는 작용이 있으니 생각작용이 있고, 그러면 생각도 작용이요, 그 이전에 있는 그것도 작용인데 도대체 존재라는 말은 뭘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필드 23님. 자, 그래서 생각 이전에 어떤 존재라는 말하고 바로 작용이라는 그거하고가 서로 모순된다 이 말입니다. 작용이라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존재라는 것이 아니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일어나고 사라짐이죠. 단지 유지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생각 이전의 어떤 존재, 그것이 불성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불성이 바로 어떤 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23님. 그러면 존재라는 것은 없는 거죠. 작용이 불성이라면은 그러면 작용만 있지 존재라는 것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견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작용의 이치, 즉 어떤 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게 견성이죠. 이게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얼핏 본다? 얼핏 보는 것을 견성이라 그러지 않죠. 견성은 분명한 이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안, 어떤 깨달음, 이걸 견성이라 이름하는 거지, 얼핏 본다 이런 것은 전부 생각노름인 거예요. 23님. 예, 23님. 알미란 밑도 끝도 없이 있는 것이다. 예, 예. 바로 거기에
바로 23님의 근본적인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겁니다. 자, 알미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미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알미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워낙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항상 있는 것 같은 착각이죠. 있는 것 같은 착각인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만화 영화에서 만화 컷을 빨리 돌리면은 만화가 이렇게 실제로 그 안에서 주인공이 움직이는 같은 동영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래서 동이라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화면에도 없는 거죠. 단지 착각이죠. 착각. 마찬가지로 알미라는 것도 워낙 빨리 일어나니까 그것이 항상 있는 것 같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알미라는 것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는 생각작용이나 즉 색수상 행식이 반야성에 전부 다 공의로서 사실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이 시까지도 알미라는 것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무상이라는 거죠. 항상한 것은 없다라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바로 연기,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연기가 연기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벌써 알미란 것이 밑도 끝도 없이 있는 거다. 즉 항상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23님의 근본적인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착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이해가 견성이면 계획에 어떻게 불성이 있습니까? 자, 그럼 불성이 뭡니까? 불성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까 불성이 23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용이라면서요. 그럼 개는 작용이 아니고 그냥 굳어 있습니까? 개는 항상 합니까? 개의 어떤 몸이라 하는 것도 개의 어떤 그런 반응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전부 작용이 아닙니까? 그 작용이 불성이라면서요. 그럼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거잖아요. 23년. 하하하하. 23년. 잠잘 때 누가 깨우면 깨는 건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스탠바이 상태. 자, 이제 소설을 쓰세요. 전부 다 기본적으로 뭐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그 관념을 바탕으로 그에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대부분 참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나가 이러쿵저러쿵 이렇다 저렇다라고 소설을 쓰지요. 그것이 전부 다 생각 노름인 겁니다. 예. 자, 23님. 자, 그거는 뭐 연기법이 뭐 소성이고 어쩌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견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연기라는 거고, 바로 연기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무아라는 거고, 그리고 무상이라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3님은 자, 뭐 여기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그냥 23님의 그냥 견해 주장일 뿐이니까 한번 도대체 사실이 뭔가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잠자는 상태라고 하는 것도 아마 최근에 제가 올리는 것 아직 안 올라갔나? 아마 곧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잠자는 상태에 깨는 그런 것이 그것도 전부 다 이치를 몰라서 사실을 몰라서 즉 이 작용이라고 하는 또는 연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몰라서 나오는 그런 말들일 뿐인 겁니다. 전부 다 그런 항상한다라고 하는 항상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관념, 스스로 착각,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전부 다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생각 노름일 뿐인 겁니다. 23님. 조만간에 아마 잠잘 때의 경험 상태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있어 올라갈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이 경험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23님 뭐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우복의사가 이치를 안다 모른다 23님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기 때문에 23님이 안다고 하면은 아는 거고 가령 23님이 모른다고 하면은 모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 23님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우복의사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우복의사는 우복의사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자명하십시오. 그러면 자, 또 다른 분. 찰나 선생님, 그냥 그대로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수용한다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수용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지. 왜냐면은, 내가 수용하면은 경험이 되고, 수용하지 않으면은 경험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예?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고,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고,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껴지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알려고 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나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미 보였는데, 이미 들렸는데, 수용한다, 수용하지 않는다 말이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경험되는 그대로인데, 단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들리고, 이렇게 나가는 그대로예요. 보이고, 이렇게 나가는 그대로예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이 없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이 없는 그런 것이 그냥 그대로죠. 그러면 생각은, 자, 생각은 생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생각에 대한 이해는 인식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누 이야기를 했죠. 그럼 생각은 알아지고 그냥 사라지죠. 자, 생각은 어떻게 알아지요? 생각은 마음으로 알아지고 소리는 귀로 알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이 알아진과 귀가 알아지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을 귀로 알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진다고 착각하면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 귀로 이렇게 경험되는 것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생각이 알아지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자, 이러한 경험 상태를 바로 그냥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꾸는 것이 없죠. 전부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라고 하는 전부 다 바로 그런 경험 상태인 거예요. 저기 23님에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냥 23님 그 자명대로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예, 23님, 아주 오늘 저녁에 좋은 대화였습니다. 무화과님, 무지의 자극의 경우도 다 재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문을 듣고 문득 경험되는 것이 다르기에 그 작용이 묘하다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묘하다는 것은 신기하다, 가령 뭔가 뭐 특별하다,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 가령 어, 이 최근에 누가 뭐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카페에다가 뭐 명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것을 올렸던가. 물론 저는 이걸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예외 없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은 이 너무나 분명해서 묘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신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뭔가 신비하다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이 모르는 경우에 신비하다, 뭐 기적이다 그러죠. 그런데 신비하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현상들은 다 이 작용이 있으면 이 작용이 있고 이 작용이 없으면 이 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연기라 표현되는 그러한 중중무진 연기 작용으로서 작용의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현상도 실제는 다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이치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기적 같고 신비하고 묘하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치가 분명하면은 묘한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니까 신비할 것도 없고 기적이라 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23님, 남 걱정하지 마시고 스스로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자, 뭐 다른 분의 말씀이 없으시면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세요. 소승이다, 대승이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 결국에는 소승 불교, 대승 불교 이러죠. 그럼 불교라는 것은 뭔가요? 불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 그런 거죠. 예,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 그러는 거예요. 불은 부처 불자고 교는 가르칠 교자죠. 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소승대승이 따로 있나요? 예? 가령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승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은
소승이 잘못된 이해고, 대승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대승이 잘못된 이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승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부처님은 그냥 단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쳤을 뿐인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또는 그것을 이렇게 누군가가 기록해 둔 것을 본 사람들이 가령 어떤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가령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고 또 저 티베트 불교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자,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티베트에 다른 가르침을 내렸고, 소승에 다른 가르침을 내렸고, 대승에 다른 가르침을 내렸나요? 그렇지 않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이죠. 그러면은 대승과 소승과 티베신이 뭐 이런 것은 다 뭔가예요? 결국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일 뿐이죠. 견해가 다른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승과 소승을 섞어서 죽도밥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라고 하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승이나 대승이나 티베신인가? 이런 것을 나누기 전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가령 불교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다면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대승 가르침에 관심을 두고 소승 가르침에 관심을 두고 이러면 뭡니까? 각자의 견해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소승과 대승의 견해가 다르다면은, 티벳과 견해가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럼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부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견해가 다르다면은 결국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각자의 해석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원래의 가르침이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지, 소승에 관심을 둔다, 대승에 관심을 둔다, 티베트의 가르침에 관심을 둔다, 그러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견해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서, 만약 그 견해가 잘못된 거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대승을 하는 사람은 대승을 하고 소승을 섞으면 죽도밥도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는 증거인 거죠.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면은 대승의 견해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명할 거고, 그리고 소승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이 자명할 거고, 티베트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고 안 맞고 이게 자명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하는 사람은 티베트만 하고, 대승 불교 하는 사람은 대승만 하고, 소승 불교 하는 사람은 소승만 하라. 이게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해석 또는 각 견해, 어떤 견해에 빠져라, 어떤 견해를 잡고 살아라, 어떤 견해를 잡고 공부해라, 수행해라, 이런 말일 뿐이잖아요. 이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가령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 안다면은,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실을 분명 안다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보고사한테는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고 티벳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보고사의 경험 사실과,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경험 사실에 대한 말씀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 부분은 이야기하고, 가령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모순되는 부분,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성리만이 이런 데서는 저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소승에도 관심 없고 대승에도 관심 없고 티벳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실제 어떤 경험 사실, 우보고사의 경험 사실이 뭔가, 그리고 사실이 아닌가 뭔가,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부처님의 말씀에서 부처님 말씀도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소승이니 대승이니 티벳이니 이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무화과님, 또 무슨 말씀입니까? 도의 상태는 같지만 그 이후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 봅니다. 예. 자, 견해가 뭡니까? 견해. 도의 상태나 좀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견해라는 것은 도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견해는 없습니다, 무화과님. 예. 자, 견해는 없고 오로지 사실에 대한 표현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말이 있을 뿐이지, 그냥 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 사실에 대한 어떤 견해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견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의 상태는 같지만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이렇다면은 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미 견해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견해를 고집하는 또는 견해를 주장하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미 도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무화과님. 무화과님, 생각 이전의 경험은 같지만 생각 이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 이전의 경험은 같지만 생각 이전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뭡니까? 무화과님, 생각 이전의 경험. 자, 경험인데 경험 사실은 누구나 똑같죠. 자,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들림이라는 경험은 누구나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소리가 지금 고막에, 같은 소리 파장이 이렇게 와서 고막에 닿은 거니까. 예. 자, 경험 사실은 같은데 사실에 대한 생각은 그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험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의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고 한 것에 의해서 조건화돼서 생각이 작용되기 때문에 과거에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생각이죠. 무화과님, 작용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예, 그런 것도 생각이죠. 예, 그런 것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인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즉 사실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경험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경험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23님이 이야기하는 항상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실은 모르고 사실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도 어떠한 표현이 일어나도 그건 표현일 뿐이지 그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굳이 그것은 그냥 알아주고 사라질 뿐이니까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차이라는 것은 붙잡았을 때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생각이야, 나는 이런 생각이야 했을 때 차이지. 그럼 붙잡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면은 두 개 비교하는 것이 아닌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인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생각이란 원래 그런 건데 뭐. 그래서 사실에 대한 경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 견해의 차이에 가령 어떻게 보면 견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붙잡는 견해가 없죠. 사실에 대한 표현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가령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표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견해라는 것이 없죠. 예. 그러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견해가 있다는 거고 그것은 아직 경험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 그런 차이는 과거에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읽은 거 그걸 가지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견해로 붙잡아서 그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6분 남았습니다. 6분이면은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자, 꼭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싶은 게 있다면은 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무화과님. 결국 무지의 자각에서 벗어나면 견해에 빠지는 것이란, 무지의 자각에서 벗어나면은 견해에 빠지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죠? 무지의 자각에서, 무지의 자각에서 벗어나면 무지의 자각에서 벗어나면 견해에 빠진다는 것은 없죠. 예. 우선, 무지라는 것이 알아진다면은 어떤 견해를 고집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를 고집함이 없으면 그것은 견해라고 할 것도 없죠. 견해라고 하는 것은 고집하기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가령 나는 이래 라고 하기 때문에 견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러면 그건 견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무지의 자각이 있다면은 견해에 빠진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견해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이 생각의 내용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견해에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이름하는 거죠. 무지의 자각이 있으면 그래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